반갑습니다. 슬기로운 학교 예산 네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 준비물이나 도서 구입비 같이 이렇게 덩치가 큰 금액 같은 경우에 입찰 과정에서 이제 지연되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뭐가 가능하다고요? 분리 발주 가능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의 시급성과 적절성, 시의성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좀 나눠서 분리 발주할 수 있다는 부분들 선생님들 아시고 학교 안에서 이렇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정창수 부중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자, 오늘은 우리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외부의 우수한 이런 인력 자원들을 활용한 강사를 이제 이용한 수업 진행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 지급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질문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강사 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울에서 선생님 모셨는데 인지도 있고 이런 분 이렇게 막 울진까지 이렇게 모시고 네네네. 하는데 교통도 불편한 우리 학교 이 회계 지침, 예산 편성 기본 지침으로는 좀 너무 예산이 좀 부족한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될 때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네, 질문 드려볼게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작가와의 만남, 특히 북콘서트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를 초청해 오시거든요. 오시면서 학생들하고 이제 토크쇼도 하고 하시는데, 일단 강사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지 그걸 이제 선생님들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우리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학교에게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라고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행정실에 있고, 여기 보면은 안에 보면은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나요? 네. 네. 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강사 수준에 따라서 뭐 일반 강사 1, 2, 3 이렇게 네. 나눠놨습니다. 여기 보시고 해당하는 우리 강사 초청하는 강사님이 해당하신 부분을 보시고 강사비를 책정하시면 돼요. 네. 제가 여기 보면은 일반 강사 3회 2시간 강의 예시 네. 보면은 기준에 보면은 기본 8만 원에 초과 1시간 4만 하면은 강사비가 12만 원. 2시간에. 그렇죠. 그다음에 원고료가 최대 줄 수 있는 게 8만 4천 원. 아무리 두꺼운 원고를 내셔도 그렇죠. 한 정해져 시간에 있는 3장 세 장. 거기 있어요. 네. 20만 4천 원인데 네. 이 강사분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오셨다. 울진까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20만 4천 원 받고 자기 차를 몰고 아니면 좀 몰든지 아니면 시외버스 타고 오시기에는 이게 이제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강사비는 그 강사 선생님의 지적인 노하를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고, 네. 이 강사비와 별도로 교통비도 줄 수 있다. 근데 이 교통비는 뭐 어떤 측정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 교통비 별도 기준은 측정 기준은 우리 공무원 예비 규정에 맞게 줄 수 있다. 그러면 요거를 어쨌든 이거 교통비를 조금 드리고 나면은 어쨌든 조금 더 강사비 부족이 조금 보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간내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포항 간내 같은 경우는 좀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네.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간내에 뭐 간내 예비 2만 원을 준다, 이게 사실 제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에서 오신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교통비까지 충분히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서울에서 포항 오면 KTX 타고 오시면 네. 그 금액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예비는 시외버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시외버스 요금 기준. 조금 차이는 나시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일부 학교에서 교통비 줬다고 강사 선생님한테 영수증 제출하겠다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저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 강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 사실, 그죠? 그래서 그냥 주유 영수증 끊어 오셨습니까? 그렇죠. 뭐 KTX 영수증 갖고 오세요 이렇게 네. 저는 그런 것까지는 좀 너무 그렇죠. 그렇다. 우리가 초대한 분인데. 감사관들 네. 이런 것까지는 감안할 거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 이력서나 이런 거 보면 자기 주소라든지 네. 뭐 신분증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포항에 오셨으면 서울에서 내려왔고 그냥 자기가 걸어서 왔진 않은 보트 거니까. 메고 걸어오진 않으셨겠죠. 네. 말 타고 오진 않았으니까. 네. 그건 감안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사 구분이 있잖아요. 네. 특별 강사 1위 어느 정도 해당되죠? 권위자로서 학교장이 그러니까 인정하는 여기에 자라는 특별 강사 1이 제일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네요.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 일반 강사 3이라도 학교장이 인정하면은 특별 강사 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행정실에서는 잘 인정 안 해주죠. 이 기준 안에 있으면 이걸 먼저 쓰고 그래서 어느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정도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특별 강사 1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가와의 만남하면은 보통 우리가 주는 게 여기 보면은 일반 강사 1 정도 듭니다. 왜냐면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이거는 이제 책을 출판한 저자 정도는 취급이 아니고 요 정도는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사일 경우 얼마, 그리고 일반직 6급 공무원일 경우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러면 일반 교육 공무원은 몇 급입니까? 볼까요? 네. 일반 강사 3 3 정도 되죠. 아.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하고 장학사 정도는 2 정도.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한 시간 동안 줄 수 있는 강의비 같다. 책정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 하면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들 잘 어렵면은 그 사람 이력서를 받아서 행정실 주고 행정실 직원하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 되는 부분 데리고 올라왔는데 강사비 얼마 정도 줄 수 있는지. 네. 아니 그 방금 이제 일반 강사 이런 이제 강사 구분을 이제 보면서 드는 그 의문이 있는데 요즘 같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연을 비대면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줌으로 이제 강연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 똑같이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준 적은 없는데 네. 하여튼 우리가 해결을 하면서 상식적인 기준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줌 강의도 똑같다. 똑같다. 근데 교통비가 없겠죠, 그분은. 그래서 원고료하고 그분의 지적 노하우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전수를 해주는 거니까 똑같이 취급하면 될 것 같다. 원격 수업이 보편화된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원격 강의도 네. 그에 준할 수 있다. 여비를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어쨌든 좀 적게 드린 돈의 미안함을 보전 드릴 수 있다는 게 좀 오늘 인상 깊은데요. 여비가 나와서 이제 말씀인데 우리 교사들의 출장비라고 하죠. 여비에 있어서 좀 질문들이 들어와요. 보면 이제 경주에 우리가 포항에서 경주 이제 덕혜 호텔에 출장을 간다. 그러면 사실 뭐 관내 어디 가는 것만큼 거리가 될 수 있어 가까운 먼 거리는 아니니까. 그런데도 이제 경주의 소재의 영수증을 이제 지출해야 되는데 그 영수증의 한 개가 이제 주유 영수증. 고속도로 없으니까 통행료가 안 되니까 이런 걸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출장을 가시면서 이제 안팎 가시면서 뭐 영수증을 못 챙겨 오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여비 규정은 우리 학교라든지 도교청만 구성하는 규정이 아니고 전체 공직 사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공무원 예비 규정이라고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숙박비하고 교통비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실 직원들이 요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또 교통비는 어떤 부분을 정산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가 가는 출장지에 소재 도시의 끌을 갖고 가야 된다. 그거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시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럼 출장지 소재는 뭐냐면 포항에서 경주 가면 고속도로 했다면은 경주 톨게이트 영수증이 제일 확실하겠고 그럼 경주 소재 주유소나 충전소 LPG 같은 경우는 제일 확실하겠죠. 근데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또 제가 고민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경주 시내 공용 유료 주차장 영수증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주차장 영수증. 근데 그것도 사실 보면은 주차비도 차를 이용하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공직사에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거는 잘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떤 제일 확실한 거는 고속도로 통행료, 그리고 주유소 주유 영수증이 제일 확실하다. 그리고 이 주유 영수증이라든지 교통비 영수증을 첨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교통비만 못 받을 뿐이지 1비하고 10비는 당연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선생님들이 어쨌든 요청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뭐 전기차도 보급되는 시대고 전기차 난감하네 진짜. 맞죠. 전기차는 물론 뭐 영수증 제가 전기차 운전자인데 이제 뭐 영수증을 발급받을만 할 수 있지만 타지에 가서 주유를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주 포항 정도면 이렇게 뭐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사실 없기는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용하는 꿀팁은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면 떨어져 있는 영수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편법입니다. 네. 하여튼 네. 전기차도 네. 저희도 아직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수소차든 네. 전기차 네.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예비를 주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시외버스 예비 기준으로 네. 주잖아요, 교통비를. 그런데 그렇게 말고 출장 경로가 복잡할 경우에는 네. 그 거리를 따져서 주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 거리가 기준이 뭐냐 하면 한국석유공사 오핀에서 올라가면은 네. 뭐 LPG 차는 1km에 연비가 얼마가 얼마고. 연비가 얼마다, 어. 경유차는 얼마다, 어. 휘발차는 얼마다 돼 네. 있고 그날 고시 가격이 있어요. 네. LPG 뭐 경유 뭐 휘발유 그걸 곱해서 이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좀 난감하네요. 네, 전기차 네. 운전자들의 서러움이 여기서도 네, 그거는 뭐 도교청에서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비 중에 전기차 운전자들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육 활동 중에 이용하게 되는 강사 수당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 교원들의 복무 출장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